는 국내 리테일 쪽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커리어를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대기업 이직을 고려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당시에는 그런 고민 없이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을까요? 제가 첫 취업할 당시에는 대기업으로 반드시 입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지는 공백기가 너무 저한테는 괴로웠기 때문에 그 공백기를 빨리 없애고 시장에서 지금 정도의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평가받고 싶어서 지원서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첫 취업을 하겠다라는 목표는 없었고 그 당시에는 빨리 커리어를 쌓자라는 게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정도쯤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생각하셨고 대기업 이직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던 활동이 있으셨을까요? 대기업으로 이직을 본격적으로 희망하게 된 거는 첫 직장은 중소규모의 연구원이었고 두 번째 직장은 스타트업 컨설팅 회사였고 세 번째 직장이 외국계 리서치 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였는데 제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때 클라이언트로 대기업에 계시는 그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저쪽 산업군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기업 이직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반드시 어떤 회사를 목표하고 가겠다라는 거는 없었고, 그리고 또 저의 커리어가 이전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이상이 되면서 그 시기가 잘 맞아 떨어져서 네.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옮기시게 된 대기업이 전 직장에서의 고객이었을까요? 사실 지금 옮긴 기업은 제가 전 직장에서 만났던 고객은 아니었어요. 상도덕은 잘 지키셨네요. 그런가요? 저의 이제 동료분들은 고객으로 만났던 기업에 입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도 자주 봤습니다. 아직 답변 못 받은 게 대기업으로 이직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구체적인 팁 몇 가지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 사실은 제가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직에 성공했던 팁이나 포인트가 뭐였냐를 이제 돌이켜보면서 생각할 때 두 가지거든요. 일단은 중소기업이나 그 전에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을 때 내가 수행했던 과업,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나 리서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조금 더 편했던 환경이기는 하지만 어떤 걸 목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걸로 발휘했던 나의 역량은 이거였고 그 당시에 내가 맡았던 업무는 이거였고 결과적으로 이런 보고서나 자료나 성과를 도출했다라는 거를 되게 그 디자이너 분들이 포트폴리오 내듯이 저도 PPT로 만들어서 누적을 해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첫 취업을 할 때부터 조금 내가 시각적으로 잘 보여줘야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항상 자기소개서랑 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경력기술서 가름해서 첨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그냥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기보다는 점점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저는 이런 기능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역량을 잘 발휘해서 전년도에 제가 일했던 것보다 몇 퍼센트의 신장을 이루어냈고 어떤 업무에 제가 투입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정량화된 성과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럼 제가 굳이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게끔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커리어 목표를 두고 그걸 위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평상시에 본인의 성과를 잘 관리하셨던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반드시 어디를 가겠어라고 생각했다기보다 내가 지금 해놓은 것도 다 자산이니까 그렇죠. 잘 쌓아놔야지 까먹기 전에 좀 더 체계화된 문서로 저장을 해놔야지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정리가 안 되면 이직을 준비할 때 그걸 작성을 시작하면 기억도 잘 안 나고 자료도 어디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어떤 특정 이직 타이밍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 수준의 성과 관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조직 내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좋은 근거가 됐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면 이거를 누적해 놓은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갱신했던 게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지원하기 한 몇 달 전이었기 때문에 취업 공고 같은 거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시간이 저는 사실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준비가 됐다가 제때 잡을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럼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매니저님께서는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이 대기업으로의 입사와 현재까지 대기업
대기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버티컬 면에서는 내가 어떤 산업군에 관심이 있고 이곳에서의 전문성을 쌓을 거야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내 주특기가 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자동차 산업이야. 근데 그 안에서 마케팅이야. 이 두 가지가 나는 뭐다라는 게 좀 명확히 표현이 되면 어디에 가서도 저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쓸모가 있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면 FMCG 쪽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리서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내 기능을 수행할 때도 저는 이런 업무에 이런 산업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게 좀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그게 뭔지 정체성을 못 찾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굉장히 보조적인 일을 하거나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면서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그려 나가시면 똑같이 5년을 일하더라도 그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두루두루 경험해보는 게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제가 뭐 비용 관리도 하면서 실무 수행도 하면서 어쩔 때는 뭐 마케팅이나 영업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나는 이거를 잘하는구나, 이쪽으로 내 전문성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응하는 관점에서도 신입으로서 대기업에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경력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일하는 환경이나 문화가 많이 다르긴 할 텐데 좀 어떠신가요? 좀 중소기업에서 경험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나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신입 많이 안 받고 경력이 있는 신입, 중고 신입들을 더 선호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컨설팅사나 리서치사에 있다가 이제 현업으로 들어온 건 처음이라서 약간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전 직장에서 받아왔던 성과나 기본적으로 소통 능력은 이전에 뭐 업종을 불문하고도 쌓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새 직장에 들어갔을 때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이전 직장에서 내가 쌓아왔던 성과를 통해서 얻는 자기에 대한 신뢰? 그런 게 좀 새 조직에서 나를 보여주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믿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에 원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이 많이 달라지더라도 이전에 내가 해왔던 성과가 있으면 저는 마음속으로 어디 가서도 중간 이상은 하겠지. 내가 엄청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직에 굴러가게끔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마음속에 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커리어 성장을 꿈꾸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네, 크게 네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밥벌이 하고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갖자. 두 번째는 커리어 패스를 그리는 관점에서 타성에 젖어서 일하는 것에 주의하자. 3번은 내가 잘하면 결과와 보상은 따라온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내가 잘했으면 결과와 보상은 따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내 능력이나 내 전문성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건강과 가족임을 잊지 말자. 오, 이게 제가 일하는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끝으로 매니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직장 오래 잘 다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이런 주제를 장박소가 다뤄주면 중소기업 리더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될 때 저한테 편하게 카톡을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니저님이 중소기업에서도 다니셨기 때문에 대기업에 있는 인사제도나 조직 문화를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 관점은 중소기업 리더분들도 알면 큰 돈 들이지도 않고 좀 효과성 있겠네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면 저한테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커리어를 성장한 사례지만 결코 대기업을 목표로 하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중소기업 안에서도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중소기업 리더가 그들의 성장을 지지할 때 직원들을 함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조직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길을 고민하는 리더분들께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